네, 반갑습니다. 저 임경철 변호사입니다. 시간을 내주신 만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처가 이제 국가공무원사이기 때문에 한번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은 무엇인지, 성희롱의 유형은 무엇인지, 연루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공무원 사회가 일단은 조금은 사기업보다는 조금은 더 폐쇄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분들보다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실 확률이 더 높고 정년까지 가시고 근무하는 어떤 속성상 약간은 폐쇄적 특성이 일반 기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만약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얘기하려면은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아유, 저 양반 나하고 계속 같이 근무하고 어쩌면 내 인사권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저 양반이 막 정말로 범죄를 하면 문제가 좀 달라요.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범죄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뭐 나의 신체에 대해서 저 스킨십을 시도했다거나 아니면 날 뭐 어떻게 했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문제인데 진짜 좀 애매하거든요. 저 사람은 이걸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성희롱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다 성희롱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동료 직원분이 정말로 막 그 주말에 큰 투자를 해서 굉장히 멋있는 옷을 사시고 잘하는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시고 막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어요. 야, 옆에 있는 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달라진 모습에 좀 호응을 해주는 게 자기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 진짜 그거 너무 멋있다. 너하고 잘 어울린다. 너 그렇게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 너 머리 어디서 했니? 너 진짜 머리가 너무 이쁜데?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막 진짜 뭐 만지거나 막 이랬으면은 누가 봐도 뭐라고 할 텐데 애매하게 저 사람도 진짜 좋은 의미로 갖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신고하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신고하고 나오면은 우리가 뭐는 보호한다 하지만 신고한 사람이 실제로 입어야 되는 페널티들이 조직 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고 당한 사람은 자기를 강변하거든요. 성이라는 게 요즘은 옛날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아요. 성범죄로 가면은 처벌 수위는 낮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어떤 레코드에 성범죄자 레코드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평상시에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막상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자기의 인생에 커다란 데미지를 주는 그런 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안 했던 또 이쁘다라고 했던 말이 막상 성희롱으로 신고가 되면은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난 좋은 의미로 얘기했다. 칭찬한 거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되니까 상대방 신고인과 신고를 당한 사람 간에 대립관계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성희롱을 신고했대. 근데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신고를 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 야, 그런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 다시 봐야 되겠네? 여러 형태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서로 간에 지지하는 마음이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신고인이 입어야 되는 어떤 데미지도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신고하더라도 젊은 세대들과 기성세대들 간의 성인지 감수의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성희롱이라든가 성범죄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나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딱 수학처럼 2 더하기 2는 4가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공감대는 그거를 성범죄로 안 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변하면서 그게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성희롱이나 성범죄나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하고 있다. 못 쫓아가면은
자기가 낭패가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 자체를 보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점도 있고 업무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사기업도 공직 못지 않은데 아무래도 한 번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내가 볼 때 인상상으로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성희롱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육체적인 입맞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성희롱의 개념을 넘어서 성범죄로 가요. 강제추행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입맞춤을 했다, 이거는 강제추행이죠.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면 이건 당연히 성희롱이자 강제추행입니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거, 이거는 내가 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닐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만지게끔 하는 거, 이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사실상 신뢰성은 별로 없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회식 문화가 조금 노래방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노래방에 가서 각자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건 좋은데, 아주 예전에는 노래방만 가면 술에 취해가지고 여직원한테 부르스 취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요즘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르스 많았어요, 진짜 부르스. 그냥 그렇게 하면 요즘 분위기에서 부르스 취자가 된다? 이건 100% 성희롱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모든 성희롱과 성범죄가 거의 97, 8%가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점점 변화되고 있어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남성이 남성을 상대로, 여성이 여성을 상대로. 이것도 이제 점점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 사무관님이 딱 계신데 우리 사무관님한테 제가 갑자기 다가가서 와, 오늘 여기 매신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 예쁘시고 막 옷하고 잘 어울리시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관님은 기분이 나고요. 저 새끼 나 언제 봤다고 나한테 작업하는 거야? 웃기는 놈이네. 간이나고 가지 뭘 내 옷 가지고 얘기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무관님이 좋아하는 만약에 연예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없어요? 박보검. 사무관님 박보검 좋아하세요? 박보검이 사무관님한테 사무관님 정말 스타프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옷하고도 잘 어울리시고 너무 이뻐요. 과연 사무관님이 불쾌할까요? 불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면 내가 한 얘기나 박보검이 한 얘기가 똑같아요. 객관적인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똑같은데 근데 성희롱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을 느껴야 성희롱인 거거든요. 사무관님 내가 했을 때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데 박보검이 얘기했을 때는 성적 불쾌감을 안 느꼈어요. 박보검이 한 얘기는 성희롱이 아니고 내가 한 얘기는 성희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러면 내가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냐 판단이 서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다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사람 사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네. 오늘 사무관님이 입고 왔을 때는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가 이쁜 걸 입고 왔을 때는 남들이 좀 봐주고 그 이쁘다고 얘기해주면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기분이 좋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관님의 스카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냐. 이것만 생각하면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하면. 근데 성희롱이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무관님의 스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다 실행에 착수해요. 이제 다. 이 객관적 나의 행위들은 성희롱적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수에 이르려면은 사무관님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예요. 박보검도 똑같이 실행에 착수는 했는데 사무관님이 기분이 안 나빠서 기수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면 실행에 착수도 있고 기수에 이르니까 성희롱도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사무관님이 지금 저한테도 그냥 호감이 있어서 저 양반이 스카프 얘기하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지금 제가 스카프 되게 예쁘다고 칭찬해도 기분이 안 나빴거든. 근데 그러면 저는 성희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관님하고 저하고 같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못마땅해요. 근데
사무관님이 그 당시에 제가 스카프 얘기했을 때 기분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는 그 사무관님의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누가 특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무관님은 그 당시 기분은 안 나빴지만 한 3개월 뒤에 제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안 나빴지만 나빴다고 얘기해도 그걸 반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그냥 이거는 뭐 법률적인 것도 아니고 뭐 판례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그 실행에 착수라는 말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사이가 좋아서 기분이 안 나쁘고 성희롱이 아니지만 언젠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순간 그건 성희롱으로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데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거로 갔을 때는 그거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성희롱이 되는지 뭐 강제추행이 되는지 그거는 거의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언어적 행위, 언어적 행위가 과연 성희롱이 되는지 아니면 성범죄가 되는지 부분은 되게 애매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감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적 행위는 성범죄로 가기는 좀 쉽진 않아요. 뭐가 문제가 되면 뭐 무슨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게 될 수는 있을지언정 범죄로 가긴 나와요. 근데 시각적 행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거 대표적인 성희롱의 한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성과 관련된 특정을 노출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성희롱이 되죠. 상대방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하는 성희롱이 돼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인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실무관님이 갑자기 저녁 때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검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방에 있는 직원이 그거 울면서 가고 뭔 일이 있었나 얘기를 안 해. 밤에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뭔 일 있었냐? 뭐 무슨 일이니? 근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 퇴근에 혹시 너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러니?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앞에 있는 계장님이 자기를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당해지는 거예요. 이제 야 그거 맞냐? 확실하냐? 그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저 눈빛이 정상적인 눈빛인지 뭔가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눈빛인지 여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담당 계장한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당장 내가 만약에 그 담당 계장한테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뭔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이 남성을, 남성이 여성을 이런 식으로 봤다. 이런 식으로 봤다. 뭐 그리고 또 한 번만 계속 쳐다봤다. 이거는 성희롱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특정 부위를 계속 주시한다거나 위아래로 훑어본다거나 이런 것들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얼굴을 봤는데 이게 그윽한 눈빛이냐 그냥 일반적인 시선이었느냐는 정말 어려워.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있었던 일이 성희롱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성희롱으로 인정돼야 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성범죄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입증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그냥 자기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저 사람이 내 어깨와 머리를 만졌다라는 건 실체관계가 인정만 되면 그건 성희롱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진짜 문제 삼고 싶으면은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A라는 사람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 이걸 주장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맞아요. 제가 그때 미쳤나 봐요. 그때 저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러면 이제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첫 번째로는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없었다고 볼 것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만졌다고 입증이 되면은 그러면 넌 성희롱이야. 그럼 성희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3개월 뒤에 A라는 사람이 내가 근무할 때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정식으로 문제 삼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분이 정말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지 인정 안 할 건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 내가 정말 정식으로 문제 삼을 때는
내가 주장하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사실관계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럼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서 그 사실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뭐 당시에 만약에 그 공간 자체가 CCTV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 CCTV를 복사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근데 내가 그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의 녹음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CCTV도 없고 옆에 본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 그때 왜 내 머리카락 쓰다듬었어? 그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은 아직까지 이제 문제 삼지 않으려고 미안해. 아무 생각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도 사실관계를 입증한 자료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해야지 사실관계 자체가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또 한 가지 반대적 입장에서 한번 해볼까요? 뭐 성희롱이든 성범죄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기본적으로 봐요. 하지만 자기는 그런 피해를 안 당했는데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상대방과 스킨십이 있었냐 없었냐, 동의가 있었냐 없었냐, 뭐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왜 내 머리카락 쓰다듬었어? 근데 내 생각할 때 난 쓰다듬은 적이 없거든요. 그때는 내 기억으로 내가 쓰다듬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박 과장이 쓰다듬는데 이 사람 나한테 오인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사과 안 하면은 신고할 텐데, 근데 무조건 그러면 일단은 무마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안해, 잘못했어, 사과할게, 이러지 않습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사과한 게 결국은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정말 잘못을 했다면은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못을 안 했다고 하면은 함부로 사과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나의 주장을 관철되기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김주무관이 이주무한테 우리 이주무관 결혼하고부터 비실비실한 게 와이프가 밤에 잠도 안 재우는가. 에이 주무관님 야근을 많이 시켜서 그렇지, 좀 그런 이야기는 뭐 성희롱이에요. 남자끼리 무슨 성희롱이야. 우리끼리는 그런 거 없지.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남성과 남성이에요. 성희롱 맞아요. 근데 이 정도 대화 수위는 남성들끼리 무진장 많이 하는 대화 중에 가장 낮은 정도의 대화 수위거든요. 그럼 남자들끼리 엄청나게 다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안 되면은 그냥 대화예요. 근데 문제가 되면은 성희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어떨까요? 박석희 다리가 완전 모델이네 모델이야. 진짜네, 완전 쭉 뻗었어, 완전 모델 같아.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칭찬이 이렇게 되는 100% 성희롱이죠. 그렇죠? 이런 건 성희롱이에요. 예쁘다라는 칭찬이 그 자체로 성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칭찬이라도 상대를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이건 어떨까요? 이건 어떨까요? 커피 타달라고 하는 거. 성희롱이라기보다 이거는 이제 무례한 거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커피도 서로 간에 많이 해줬는데 요즘은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건 성희롱이라고 우리 나와요. 야, 그럼 성희롱에 연루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지금까지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성희롱을 당한 A,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거절의 사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인간관계가 좀 단절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거는 더 큰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가급적 상대방이 모르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배려하에서 나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내 어깨를 두드리는 거, 과장님께서는 저를 격려하신다고 했지만 저는 그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하고, 그게 정도가 좀 지나쳤다, 거절했는데 또 했다, 사과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한 증거자료 남기, 최소한 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걸 자기 메모장에라도 써놓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가 성희롱 가해자로 이제 지목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좋은 거는 상대방도 나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문제 없이 지나가면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너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에 집착하다 보면 상대방은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게 더 문제를 키울 수도 있어요.
진정성 있는 사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설사 자기가 성적 의도를 가지지 않은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를 항변하면 안 돼요. 물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 내가 경례 차원에서 하는 행동이 A씨한테 불쾌감을 줬다면은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의 진정성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정도 말을 할 수 있겠죠. 사과하고 그래서 정말 A씨가 그 부분을 익스큐즈를 받아들여 준다면은 문제 없이 서로가 인간관계 단절도 없이 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던 B씨가 A씨한테 받아줘 막 이러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A씨는 사과를 받아들여줄 그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옆에 있던 동료나 뭐 상급자가 야 사과하잖아 잘 받아줘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건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과 상태에서 종료가 안 됐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다. 그럼 뭐지? 신고에 정확하게 응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 자기가 안 한 행동에 대해서도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기억으로는 자기가 그런 적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오해받은 사람, 자기 안 했다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오해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절함을 알뜨기는 엉덩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추측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단정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항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착각을 하고 상대방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가 착각을 하면서 자기는 상대방이 되게 좋아해 줄 거야. 나는 저 사람한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 문제가 됐을 때는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받은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오해라면 잘 풀어주시고 자기가 또 잘못을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억이라는 게 정말 불확실하거든요. 내가 과연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가를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해도 돈을 꿔준 사람은 기억한다고 하던가. 당한 사람은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은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와 그 행위가 없었다는 거하고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내 기억 속에 비록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보면 내가 그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는 내 기억이 없으니까 난 안 했어. 난 그런 적 없어. 이거 모함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모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양존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전문위원들의 심리를 통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소송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문제제기라든가 사실관계 싸움에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관계가 과연 이런 게 있었냐? 머리 쓰다듬었냐? 그런 얘기 했냐? 사실관계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은 성희롱으로 되고 징계를 받는 거고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은 징계를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관계 싸움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냥 둘만 있을 때는 서로 간에 그런 양해가 되지만 어떤 형태로 공식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싸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결국 정답은 사실 어렵지만 이건 것 같아요. 어떤 성희롱으로 오해받고 인식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겠지만 그러려면 너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궁극적인 해결은 내가 사무관님한테 스카프가 예쁘다고 해도 사무관님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인간적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면은 사실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적 사회는 조금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단절하고 살아라. 이게 어떤 시대적 요구일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그냥 네 일하고 남의 외모나 이런 거는 신경 꺼라. 지금 사회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건 그런 거 같아요. 과연 그 부분이 맞냐 틀리냐는 거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패턴은 과거에 비해서 남의 일에 가급적 신경 끄고 신체나 외모까지 만약에 네가 신경 쓰다가는 너는 굉장히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이게 시대가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성희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범죄는 사실상 여러분들한테는 큰 분야가 아니어서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또는 평소에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는 걸 그렇게 순서를 진행해 볼까요? 네. 그래서 성범죄라는 성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강간, 강제추행 이런 게 이제 고전적 의미의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통적 의미의 강간은 많이 없어요. 옛날처럼 뭐 길 가다가 칼들이 대고 누구 데려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뭐 직장 내 상사와 어떤 직장 내 부하 직원 간의 어떤 로맨스가 언제든지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게 불륜일 수도 있지만 직장 내 상사가 굉장히 나이 많은 싱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로맨스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면은 직장 내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고 뭐 결혼까지 한다거나 아니면은 좋게 잘 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나쁜 관계로 발전을 해가지고 하급자가 어떤 상급자가 이런 어떤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문제거든요. 지금 성범죄에서 가장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중간간, 중간대추. 그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을 문제로 사게 카메라 등 이용자.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카메라 등 이용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상물의 소지, 열람, 시청 뭐 이런 거예요. 특히 N번방 이후로 애들이 막 노이로제가 걸려있다. 자기가 과거에 어떤 거 봤는데 이거 수사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보는 거는 이제 압청물이 문제가 되고 카메라 등 이용자.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카메라 촬영이 굉장히 뭔가 트렌드화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연인들 간의 상황을 찍으려면 충분히 상대방과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동의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찍고 기념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찍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요. 상대방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상대방이 고소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소장하려고 나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굉장히 인생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미리 좀 알아야 그런 행위들을 안 하실 텐데 지금은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괜찮겠지. 이것도 제가 되나? 지하철 수사대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하철이 이제 이렇게 가고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 내리면은 일반적이라면은 내리면은 자기 목적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은 개차를 하고 여기 있으면 지하철 와서 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잘 안 타요. 내리고도 안 가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배회하는 거. 지하철 그 경찰대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그런 분들을 따라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떤 자기가 호감에 가는 어떤 이성이 나왔을 때 그분을 따라탄다. 따라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을 밀착하거나 어떤 신체 부위 스킨십을 할 때 동영상을 찍고 있다가 그분을 딱 잡는 거거든요. 아니면 동영상 부분도 이렇게 여자가 가고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몰카하다가 걸리는 게 주로 어떻게 걸리는지 아세요? 이게 에스컬레이터에서 상대 여성의 치마속 같은 걸 촬영할 때 보통은 이렇게 무슨 이 여성이 알아채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이나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고해서 잡히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거는 타면 전 사람 많을 때는 일단 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을 이렇게 안 하면은 어느 순간 여자분이 악소리하는 순간 저는 정말 치안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여자분이 악소리했다. 잘못하는 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 안 하는 분들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지하철 법인에서. 그래서 가급적 손을 위로 하시고 그 여자가 뒤에 앞에 저쪽 보고 있으면
같이 그 여자하고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가급적 등을 쥐고 있는 게 나아요. 등을 쥐고 있는 게. 손은 위쪽으로 하고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요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변호사님들 얘기하는 휴대폰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리는 케이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범죄가 정리를 하다 보면은 성범죄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또 요즘 젊은 분들 오픈 채팅방 있지 않습니까? 오픈 채팅방. 근데 거기에 자기가 여자인 척하면서 오픈 채팅방에서 막 사람들 예쁜 여자 아이디 같은 걸로 해놓고 사람들 들어오면은 막 뭐 대화를 성적인 대화를 막 약간 유도하듯이 대화를 끌고 나가요. 그리고 나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라고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음란한 말과 부호나 사진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주면 처벌되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 성기 사진 나한테 보내봐. 아니면 뭐 그래서 성적인 얘기를 끌고 가다가 그 다음날 고소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픈 채팅방에 고소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야. 남자예요. 이 사람은 막 거의 낚싯대 들여놓듯이 온 사람들 와서 막 좀 뭐 좀 하면 고소하면 또 300, 500 합의금 알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 기본적으로 잘못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이상한데 오해받거나 아니면은 이상한데 낚임을 당하지 말라고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 강의가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여러분 좋은 일 많으시고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